메소드 해설을 해봤는데 그래도 두 분 정치 감다살의 이 최강자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궁금해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시면서 네. 딱 이 문장, 이 단어, 이 표현 내 마음에 탁 꽂혔다, 남았다 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민심의 경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전국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한 지금 민주당의 평가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이겨야 할 네.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고 네.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고개 쳐들면 진다. 뭐 박지원 의원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고개 쳐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며칠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은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서울시장 선거가 새벽에 저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뭐 평택, 부산 북갑 다 뼈아픈 결과잖아요. 그에 대한 심경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만 없었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해석하듯이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저는 대통령이 거론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이어서 공교롭게 오늘 공항 네. 출국하는데 환송장에 당대표가 안 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은 어제 어떤 표현에 탁 꽂히셨어요? 저는 어제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에 능하신 분인데 참 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그게 대목이 뭐냐면 우리 큰 그릇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여당이라는 데는 성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밖에서 욕하던 사람, 그 색깔이 다른 사람, 그리고 너 얻어먹으려고 들어왔지? 너 배신 때릴 거지? 이렇게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표현을 쭉 듣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네.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네. 한 분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의 그 ABC 네. 비유가 떠오르고 한동안 뭐 삐 머시기 삐 무구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면서 그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고 이런 게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게 딱 김용남 후보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에 대한 모욕적인 그 언사를 대통령께서는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그냥 워딩으로 그대로 네. 어제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어제 대통령께서 좀 작심하고 발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배경에는 도대체 이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 특히나 네. 이 문조털레유라고 하는 이 과거 주류 기득권들이 네. 지금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통령님의 어떤 말씀 자체를 늘 비꼬아가지고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이거는 좀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뭐 포기다라는 수준의 아주 직설적으로 저는 어제 잘 표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약간 위기감도 느낀 것 같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제 마침 또 성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 이러다가는 이 민주당이라는 성 못 지키겠는데, 그 이러다가 이 성이 어떻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작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당이 치르지만 네. 선거의 결과는 국정 운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선거 결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다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 결과를 놓고 뭐 구체적인 어떤 뭐 평가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 정도의 표현은 네. 충분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네. 대통령의 평가가 전 담겨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8월 17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죠. 그러니까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 담겨 있다고 네. 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제 퇴임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어쨌든 성공적인 총리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는 이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체한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전당대회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뭐 당무에 개입하는 게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에다가 어제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면 전당대회의 대통령의 심중이 뭔지는 다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강력한 이제 후광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될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네. 경쟁을 해봐야 아는 거고. 어찌됐든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당에서 이겼는데도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이겼는데 이건 이긴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그게 다름 아닌 대통령의 평가이면 아무리 현직 대표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청와대 대통령이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박찬대 이제 인천시장 당시 이제 당대표 후보랑 정청래 당시 후보랑 붙었을 때,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절박함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제 대통령께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 차이도 말씀해 주셨죠. 네. 여당은 조금 더 수성하면서 우리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한 명 한 명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게 여당의 역할이고, 야당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이제 투쟁적인 모습을 보통 보이는 게 야당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의 1년차 아주 그 소중한 시간을 야당 역할하면서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답답하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2기 체제가 연장이 된다면 무능한 기득권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뭐 김민석 총리든 아니면 뭐 송영길 대표든 정청래 대표가 아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유능한 기획권을 주는 민주당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칼날을 민주당에 좀 입혀야겠다라는 그 절실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전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제 대통령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선거에 대해서 솔직한 소회를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 솔직히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구시장 선거도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대구시장 선거도 패배를 했고, 거기다가 서울시장도 패배를 했고, 전북지사도 이거는 이겼지만 내용에서는 완전히 대패를 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했어요. 근데 본인이 영입한 인재들 보궐선거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거의 다. 예를 들면 공주의 김영빈 후보, 그리고 울산 남구의 전태진 변호사, 울산 남갑은 진짜 아깝더라고요. 남갑에, 이긴 줄 그리고 알았는데. 북구갑에도 하정우 후보도 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영입을 했고 그렇죠. 인재영입 시까지 했고, 네. 김용남 후보도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고의 패배 의혹에 좀 휩싸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대통령님 마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책임을 묻고 다시 달라지겠다라는 그 한골탈퇴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전 앞으로도 민주당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혹시 아니 이거 왜 내 잘못이라고만 하냐. 사실 이제 그 공소취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 있을 때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게 있었잖아요. 일단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시기와 내용은 당이 의견 수렴해서 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또 그리고 스타벅스 논란, 이거 대통령이 너무 세게 발언을 해서 대구 같은데 악영향 미친 거 아니냐, 왜 내 탓만 하냐, 정청래 대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세게 연달아서 본인 들으라고 한 얘기는 쏙 빼놓고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만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죠.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더라면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기고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실은 당대표가 다른 데 돌리거나 피하기는 전 어렵다고 네. 보고요. 당연히 이 상황을 모른 척하죠. 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묻는 건데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지고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 얘기죠. 이래놓고도 연임 그렇게 해야 도전하는 게 정상인 맞냐? 아니 이제 그런 아, 메시지도 대통령의 담겨 뜻이. 그런 네. 메시지도 담겨 있는데,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네. 또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완전히 주저앉게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출마를 안 할 가능성 없어 보여요. 출마를 할 것 같고 네. 때문에 못 들은 척하는 거고. 그리고 전북을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는데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가 나가지 않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설명은 인원을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 근데 따로 요청하지 저도 강훈식 않았다는 그 뜻 실장 그 같아요. 얘기 들었는데 네.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네. 중동 전쟁과 지금 선관위 사태를 예로 들었잖아요. 네. 근데 중동 전쟁과 선관위 사태로 인해서 번거로움을 피해야 되는 그 대상이 네. 당 관계자들입니까?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이 축소해야 되는데 한 번도 환송 행사에 나오지 않았던 총리는 정작 나왔어요. 네. 그거는 좀 다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한 거고. 아, 정청래 대표로서야 오고 싶었겠죠. 어쨌든 그렇죠? 전당대회 악수도 앞두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하고 투샷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투샷이 없는 거죠. 앞으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저는 그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됐다고 보고 김민석 총리하고 투샷을 남긴 거잖아요, 대통령이. 아, 그런 의미도 있네요. 저는 그 사진에도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당 안팎에서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에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이 상황을 한편으로는 당혹스럽지만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전북이 네. 그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넘어요. 네, 36% 19만 명?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비중이 제일 높고, 지난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 전북이 아니고 호남이 한 36% 되는데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기반이 단단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헐거워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전북 그 공천이나 선거 전후로 해서 전북 기반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흔들린 거 아닙니까?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그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선거 기간 중에도 사실 과할 만큼 전북 선거에 신경을 썼고 선거 끝나고도 지금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당대회는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송영길 그 의원도 출마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박진감 넘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 전북 간 거는 네. 선거운동하러 간 건 아니고 가봤자 역효과 나거든요. 오늘 전북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공항에 못 가기 때문에 알리바이차 저는 일정을 급히 잡고 전북에 피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디 지자체장 지금 별로 가도 만나줄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북은 뭐 이원택 후보랑 워낙 가까우니까 네. 그동안 공천 때도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우산이 돼서 네. 이원택 후보랑 같은 비를 맞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북으로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으면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전화 얼마나 받았겠어요. 왜 공항에 못 갔습니까? 안 간 겁니까? 그 전화를 수십 통 받았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피하러 전북에 잠시 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당 대표를 그냥 문의로 뽑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 대표가 권한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선거를 치른 건 아닌데 선거의 결과는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리더죠. 그게 지도자죠. 근데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공천했고 본인이 후원회장했고 본인이 전략을 짜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했고 전략 공천하는데 아까 4군데 다 패배했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의 문제는 뭐냐, 연임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그 책임지라는 여론에 오히려 덤비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 훨씬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더 분노한 민심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 때 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랑 점심 식사를 하고 고창 선운사에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운사에서 주지스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간 것인지 어쨌든 전북을 급히 예정에 없이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기괴한 게 뭐냐면 네. 대통령께서는 누가 들어도 당이 선거에 성공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1번 당사자가 정청래 대표잖아요. 근데 본인은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품평하고 있어요. 네. 아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올바르네요. 무슨 평론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3자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쓰니까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이번에 연임에 도전 안 네. 하는 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유일하게 본인이 정치 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연임에 또 도전해서 못 본 채 하고 또 도전하겠다? 저는 그 민심 수습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어요. 어제 그 페이스북 3개,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회견하는 도중에도 올리고 또 그 자세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또 글 텍스트를 또 길게 올리고 또 짧게 또 올리고 이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3개나 이렇게 내용 없는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게다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기업에서 회장이 야 우리 이번에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 이렇게 떨어진 거 봐야 된다. 우리 주력 상품 이거 못 팔아서 그렇지 않냐. 소비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은 그 아래에 있는 사장은 CEO가. 야 우리 회장님이 문제 해결을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황당하죠, 거잖아요. 황당. 그래서 어제 그 페이스북 글을 만약 대통령이 봤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 글을 못 봐가지고 뭐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지금 뭐 대략 그 지금 상황을 전후 맥락을 보면 네. 그 대통령이 사실은 그 비교적 분명하게 책임을 물은 건데 알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거라고 봐요. 못 네. 들은 척하고 딴 네. 얘기 하는 거라고 보는데 글쎄 연임 뭐 그 도전을 안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지금. 네. 뭐 그러면 이제 연임 도전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기반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 물론 이제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도 상당히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이전에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조직돼 있어요. 이게 지난 전당대회하고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이유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말하자면 강력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선거 과정에 개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또한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같지는 않을 거다. 정청래 대표의 당원 기반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기반이 아니고 저분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원 주권주의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의 어쨌든 뭐 노선 이런 걸로 정하고 꾸준히 쌓아온 기반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스피커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뭐 대통령의 저런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어쨌든 책임의 시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예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출마 못 해요. 네. 저 정도 평가가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지면. 서늘하죠. 간담이 서늘한 얘기죠.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를 지목을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